안녕하세요. 세상은 얼답니다. 단체 여행 갔을 때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각자 짐을 챙겨서 몇 시까지 로비 앞에서 만납시다. 아니면 언제까지 몇 시까지 모여서 단체로 어디를 이동한다. 이런 일 참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 사실 단체 여행이 다른 건 또 편리하고 좋은데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이동하고 하는 짐 싸고 짐 풀고 하는 번거로움이 좀 단점이라면 단점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떠난 이분은요. 그런 단점 없이 아주 자유롭고 즐겁게 여행하고 오셨다고 하는데요. 이자영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여행이길래 이거 짐 싸고 짐 풀고 안 하고? 네, 저는 지중해를 유람선 여행으로 다녀왔는데요. 이번 여행의 가장 큰 매력은 여유를 마음껏 즐길 수 있었다는 건데요. 자는 시간도 또 깨어나는 시간도 자유롭게 또 기항지 선택도 자유롭게 즐길 수 있어서 여유롭게 다녀왔습니다. 네, 저는 유람선 여행하면요. 사실 영화 타이타닉이 생각이 나거든요. 이렇게 가판 위에서 막 이렇게 햇볕도 맞고. 근데 가판 위에서 햇살 맞는 기분이 어떨까 궁금해요. 네, 저는 비용 절감 때문에 창이 없는 내측 객실에서 머물렀는데요. 날씨를 보러 일찍 가판에 올라가서 지중해 햇살과 바람을 느꼈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좋았습니다. 네, 지중해 여행 오늘 떠나볼 곳은 어떤 곳인가요? 네, 지중해 하면 떠오르는 곳이 바로 그리스죠. 올림픽 발상의 올림피아와 유적지들이 숨쉬는 아테네, 또 동화 속의 마을 산토리니를 다녀왔습니다. 네, 망망대해를 헤치면서 가는 이 지중해 유람선 사실 큰맘 먹고 가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세상은 넓다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떠나볼게요. 지중해 유람선을 꿈꾸면서 보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선상에서 어둠에 잠기는 바다와 동트는 태양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말씀하신 대로 꿈을 이루셨네요. 그러나 뭐니 해도 유람선 여행의 하이라이트는 기항지 관광입니다. 기항지를 구경하기 위해서는 원하는 투어 상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내리는 도시마다 특색이 다 다를 테니까요. 원하는 대로 선택하면 되겠군요. 마차 관광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여긴 어디예요? 카타콜론에 내려 그리스 고대 도시인 올림피아를 찾아갑니다. 고대 올림픽이 시작된 곳답게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 있습니다.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곳은 고대 경기장인데 레슬링과 복싱 시합 등이 열렸던 곳으로 지금은 기둥 조각과 돌들만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줄지어 있는 이 돌들이 바로 역사의 산물인 거군요. 올림피아 유적지에서는 경기장 외에 제우스 신전과 헤라 신전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신기한 건 여기가 신전도 있으면서 학교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처음에 학생들이 입학하면 배우는 것이 수학이나 철학이 아니라 음악이었다고 합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참 낭만적이었나 봐요. 올림픽의 발상지인 올림피아는 무려 3000년의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림피아 하면 올림픽이 열리는 4년마다 한 번씩 성화가 체화되는 곳이기도 하죠. 네, 역사가 가득한 곳이지만 성역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번엔 올림피아 박물관으로 향합니다. 올림피아 박물관은 아테네 국립고고학 박물관에 이어 그리스에선 두 번째로 중요한 박물관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 유물들이 고대 올림피아 때 유물들인 거죠? 네, 올림피아는 전체가 수백 년 동안 모래 속에 파묻혀 있다가 본격적으로 발굴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후반부터 독일의 역사 연구가들에 의해서입니다. 다양한 유적들이 고대 올림피아의 방대한 규모를 말해주고 있네요. 조각 솜씨도 뛰어나 보이고요. 네, 실제로 보면 규모뿐 아니라 수준도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다른 전시실에는 선사시대부터 로마시대에 이르는 유물들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올림피아는 아담한 도시로 조용해서 산책하기 아주 좋습니다.
걷다가 마차를 타고 카타콜론으로 돌아옵니다. 카타콜론 항구 근처에서 그리스식 점심을 간단히 합니다. 유람선을 바라보면서 식사를 하는군요. 이것도 이색적이네요. 배에 조금 일찍 돌아와 이번엔 신나게 몸을 흔들어 봅니다. 네. 에어로빅과 스트레칭으로 몸을 푸는데 익숙한 멜로디가 나옵니다. 아, 유람선에서도 강남스타일이 유행이었군요. 운동으로 가벼워진 몸. 오늘은 저녁을 기름지지 않게 먹기로 합니다. 사실 유람선 내에서의 식사는 너무 든든히 잘 먹게 된다는 게 흠이라면 흠입니다. 너무 행복할 것 같긴 한데 이제 내려서가 좀 걱정되긴 하겠어요. 사위가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유람선 객실창마다 따뜻하게 불빛이 흔들릴 때쯤이면 백고동 소리를 울리며 배는 다시 떠나갑니다. 유람선에선 매일 밤마다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집니다. 공연 내용이 매일 달라지는 것 또한 특징입니다. 오늘은 인형극인가 봐요. 네, 지중해 유람선에는 가족 단위로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또 밤새 라이브 공연을 즐기면서 바다 위의 낭만도 만끽합니다. 거의 하루 종일 축제 분위기겠어요. 하늘만큼 파란 바다, 드디어 저 멀리 아름다운 항구가 보입니다. 지중해 하면 떠오르는 그리스 아테네입니다. 제 방식대로 아테네 여행을 즐기기 위해 선택한 것은 바로 전철입니다. 용감하시네요. 아테네는 시간적인 여유도 많고 해서 배낭여행 느낌으로 걷고 싶었습니다. 피레우스 항에서 전철을 타고 아테네 중심가를 찾아갑니다. 신티그마 역 주변이 아테네 시내 관광의 중심이 되는 곳입니다. 여기 계단 뒤의 건물이 아테네 국회의사당입니다. 이곳은 우리로 말하면 아테네의 명동 같은 곳입니다. 그런 것 같네요. 주요 관공서며 유명한 데가 다 모여있는 그런 곳인 거잖아요. 헌법광장이라는 뜻은 신티그마는 1943년 그리스 최초의 헌법이 공표된 것을 기념해 붙여진 이름입니다. 여긴 아까 봤던 국회의사당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리스 아테네는 서양 문명의 뿌리이면서 고대와 현대를 넘나드는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긴 아테네 국립공원입니다. 시민들의 휴식처이자 나그네들에게는 여행에 지쳤을 때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에 좋은 곳입니다. 국립공원을 나와 제우스 신전을 향해 걷다가 근대 올림픽 대회 본부를 발견합니다. 자파스라는 사람이 기부한 자금으로 주변에 공원이 함께 지어져 있습니다. 이오니아식 기둥인 거죠? 기둥이 멋있네요. 드디어 제우스 신전에 도착해 5군데 아테네 유적지를 저렴하게 돌아볼 수 있는 통합 티켓을 삽니다. 기원전 6세기 무렵 신들이 제왕 제우스에게 바쳐진 신전에 들어갑니다. 104개나 되는 코린트 양식의 기둥이 서 있었던 위험 있는 신전이었지만 4세기경 고트족의 침입으로 지금은 그중 15개만 남아 있습니다. 저기 보이는 게 아크로폴리스 맞죠? 네, 아테네를 대표하는 유적지 중 하나입니다. 여긴 하드리아누스의 문으로 구 아테네 거리와 신 아테네 거리의 경계를 이룹니다. 하드리아누스 문 쪽을 통해 아크로폴리스로 가는 길에는 또 여러 유적들이 있습니다. 고대 아크로폴리스는 도시국가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덕분에 여러 신전이 세워졌는데 지금도 신전 일부와 신전터가 남아있어서 옛날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 중 파르테논 신전은 아크로폴리스를 대표하는 유적지입니다. 기원전 5세기경 건축된 것으로 추정되며 그 가치를 인정받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신전을 돌아본 후 전망대에 오릅니다. 전망대에서 아테네 시가지를 바라보니
산이 없는 벌판의 온통 하얀 집들입니다. 아크로폴리스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곳이 있습니다. 바로 아테나 니케 신전입니다. 니케 신전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제대로 구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승리의 신 니케의 신전이군요. 아테네가 새삼 신들의 도시라는 게 실감이 납니다. 네, 아크로폴리스에서 유적을 보는 것도 즐겁지만 아테네 시내를 바라보는 즐거움도 묘한 매력을 줍니다. 마치 신께서 내려다보는 느낌까지 듭니다. 그렇네요. 나는 다 보고 있다, 뭐 이런 느낌이 들어요. 대부분 나라의 역사가 그렇듯이 그리스 역시 3000년 동안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모진 세월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이런 속에서도 아크로폴리스가 건재한 것은 기적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의 축복 중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달고 맛있는 과일입니다. 그리스 음식은요, 가만 보면 터키 음식이랑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오스만의 침략을 받았던 동안 음식 문화 영향도 같이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네, 터키의 케밥과 가장 비슷한 그리스의 서민 음식 수블라키가 있습니다. 수블라키는 그리스 고대 이후부터 발전된 음식으로 돼지고기나 양고기, 닭고기 등을 그릴에 구워 양파, 올리브, 토마토 등과 함께 즐기는 요리입니다. 네, 케밥과 비슷한 요리. 배가 채워지니 정신이 들면서 유람선으로 돌아갈 시간을 서두릅니다. 지하철을 이용해 보니 여행자에게도 참 편리한 교통수단입니다. 유람선에 돌아와 여러 운동으로 몸을 다져봅니다. 사실 엄청난 칼로리 섭취로 비상에 걸렸었거든요. 음식도 뭐 다른 여행 때보다 너무 잘 챙겨주시니까 유람선에서는 마음껏 먹다 보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처음엔 일종의 공짜 심리가 발동해서 이것저것 다 먹다 보니 운동에 열심히 매달리게 됩니다. 유람선 여행은요, 누구랑 같이 가도 다 즐거울 것 같은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친구와 같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어서 좋았고요. 연인이나 부부는 낭만을 느낄 수 있고 또 가족끼리는 오붓하게 배 위에서 한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왠지 영화 주인공이 된 것 같고 매일 밤 이렇게 저녁에 석양을 볼 때마다 정말 영화 속 한 장면이 따로 없을 것 같습니다. 이튿날엔 유람선에서 작은 배를 옮겨 타고 순백의 집들이 모여있는 산토리니로 향합니다. 산토리니 하면 이 파랗고 하얀 그것으로 유명한 것이잖아요. 산토리니의 명물 당나귀 인형이 반깁니다. 아래쪽 항구부터 580여 개의 계단을 당나귀가 태워다 주기도 하고 그냥 걸어오를 수도 있습니다. 당나귀 타셨어요? 아니요, 그냥 걸어오르느라 정말 힘들었습니다. 중간에라도 타고 싶으셨겠어요. 근데 높은 곳에 오를수록 고단함은 순식간에 가십니다. 신이 산토리니에 세 가지를 선물했다는 말을 실감하게 합니다. 어떤 세 가지예요? 첫째, 장렬하는 태양, 둘째, 파란 하늘, 그리고 빛이색 바다라고 합니다. 하얀 건물과 파란 지붕의 교회당, 에게해의 푸른 색깔이 마치 한 폭의 그림을 보는 것 같습니다. 화산이 터져 절벽이 된 가파른 땅에 하얗게 칠한 가옥들이 옹기종기 붙어있는 것도 아름답게 보입니다. 참 좋네요. 동화 속 배경 같은 아름다운 이 섬에는 수많은 기념품들도 천국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 특산품들이 있는데 유난히 올리브로 만든 제품을 파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각종 비누와 목욕용품, 그리고 화장품들도 인기가 높습니다. 올리브 오일을 두고 아테나 여신의 선물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들어보셨어요? 일을 마친 당나귀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쯤 저도 괜시리 허기가 졌습니다.
산토리니 피라마을의 유명한 맛집을 찾았습니다. 꼬치구이에 감자튀김과 양파, 양상추, 토마토를 곁들이고 빵으로 말아서 만든 수블라키입니다. 아,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먹기 딱 좋네요. 다시 유람선은 망망대해를 헤치며 나아갑니다. 오늘은 특별한 이벤트가 있는 날입니다. 주방 요리사들이 과일 조각 경연을 펼칩니다. 아, 요리 솜씨뿐만 아니라 이 조각 솜씨들도 뛰어나시군요. 꽃 모양을 하시는 것 같나요? 얼마나 많이 했기에 저걸 이렇게 뚝딱뚝딱 만들어내실까요? 네, 승객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이벤트가 늘 새롭기만 합니다. 그렇네요. 여행 기간 동안의 짐이 모두 객실에 꾸려진 상태에서 나라와 나라를 이동할 때에도 특별한 절차 없이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유람선 여행은 분명 색다른 매력입니다. 근데 다양한 먹거리를 그냥 앉아서 아주 편안하게 계속 드시는 것 같아요. 부럽네요. 네, 귀도 호강을 하면서 입도 심심할 새 없는 여행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행복했던 건 지나가는 길목마다 역사와 신화의 무대를 눈으로 둘러볼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런 여행을 두고 오감만족 여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눈도, 귀도, 입도 정말 다 호강하는 그런 여행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근데 이 유람선 여행은요, 생각보다 날씨가 중요하겠네요. 네, 지중해 유람선은 날씨가 정말 중요한데요. 여행을 가기 가장 좋은 날씨는 성수기인 5월부터 9월입니다. 여름 휴가철과 딱 맞물리는 그런 시기인 것 같은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여름이 성수기인 이유는 바다가 가장 안정적이고 또 낮 시간이 길어서인데요. 그래서 반대로 10월에서 12월이 비수기인 이유는 파도가 높고 또 밤이 길어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 배멀미가 좀 심한 편이거든요. 네. 이렇게 오래 타시니까 배멀미 없을까 좀 걱정돼요. 저도 좀 걱정을 했었는데요. 배에서는 오히려 괜찮았었는데 배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육지 멀미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육지를 걸어 다니면 살짝 어지럽긴 했지만 네. 시간이 지나면서 괜찮아졌습니다. 아, 생각했던 거랑은 달리 배에서의 멀미가 아니라 육지에서의 멀미가 있군요. 네, 정말 이재영 씨 덕분에 지중해 크루즈 사실 언제 한번 가볼 수 있을까 많이 선뜻 엄두 못 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편안하게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도 이렇게 특별한 여러분만의 여행지 있으시면요. 세상은 넓다 앞으로 HD 영상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여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알찬 여행 이야기 갖고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